휴먼 디자인을 실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전략과 내적 결정권만 실험하는 사람. 그게 한 부류고요. 다른 부류는 뭐냐? 전략과 내적 결정권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결국 잠재론법과 식사법까지 같이 하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휴먼 디자인을 실험하는 사람조차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전략과 내적 결정권만 실험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물론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삶에서 저항이 상당히 많이 줄죠. 그 이유는 자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과 내적 결정권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마인드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인드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즉흥적인 생각이나 그 컨디션된 생각으로 또는 컨디션된 원함 혹은 두려움, 뭐 불안감 뭐 이런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특히 또 감정 정의인 분들, 감정센터가 결정권인 분들은 순간의 진실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삶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전략과 내적 결정권만 따른다면 승계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전략과 결정권이 전체론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 제너레이터인 당신이 어허라고 했다면 당신의 세이크럴이 결정한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그렇지 않다. 응? 이게 뭔 소리야?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아니 세이크럴 결정권인데 세이크럴 결정권이 어허 하고 했으면 예스잖아요? 물론 그럼 노고 소리를 냈을 때 그런데 그 결정을 세이크럴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뭐냐 이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결정은 코그니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코그니션은 디자인 사이드 서너스의 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자인 서너스의 톤. 네, 그걸 우리가 코그니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휴먼 디자인에서는. 그게 이제 스멜도 있고 뭐 이렇게 여섯 가지의 그 인식 방식이 있는데 그 코그니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즉 당신의 비클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운영하고 있는 그 의식, 이것을 컨시스니스라고 하는데 그 의식이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코그니션의 잠재성을 더 증진시키면 시킬수록 당신 위치에 대한 당신의 세밀함이 더욱더 예리해진다. 결국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로서 우리의 정확성은 연출 속에 우리가 속한 그곳에 우리의 정렬을 완벽히 하는 과정이다. 제가 이 번역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거기에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맞게 결정하면. 맞게 결정한다는 거의 결과가 뭐냐? 우리의 길에 우리의 몸이 정렬된다는 거예요. 코그니션이 핵심인 거예요. 코그니션이. 그러니까 결정권 센터가 있죠. 감정센터도 있고 세이클 센터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이고도 있고 G센터가 있잖아요. 이 센터가 결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게 결정권 센터니까.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센터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 보내진 톤의 정보, 인식, 그게 곧 바디 의식이거든요. 디자인 서너스 톤이 맞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전달이 된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센터가. 그 센터의 정보가 맞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맞게 하는 거냐? 그게 식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소화를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식사법이라는 것은 소화를 위한 거예요. 소화가 돼야 이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브레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음식물의 소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톤의 인식, 코디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맞게. 근데 식사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맞게 전달이 안 돼요. 뭐 소화가 안 되는 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상의 어떤 정말 중요한 작용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할 겁니다.